네, 오늘도 주식시장을 먼저 한번 확인해보죠. 오늘은 그 음봉이죠. 네, 일단 수급은 뭐 항상 오를 수는 없지만 일단 기간이 오늘 대규모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일단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꺾이는데, 글쎄요, 이 거래량도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좀 약간 염려는 된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일단 이렇게 오늘 발생했고, 그게 이제 운봉이라는 게 약간 좀 걸립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했죠. 하지만 또 운봉이라는 게 좀 약간 어쨌든 이 자체 여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3 이쪽 이 가격대를 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내려올 때 이 많은 매물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좀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분석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이 들어오는 수급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외인도 매수를 하고, 기관이 오늘 대량 매도했는데, 수급 자체가 많이 꼬이진 않았어요. 의약품 쪽은 계속해서 일단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대규모 매도가 있었던 게 전기전자 쪽이네요. 그쵸? 이게 관심 종목이 아니라 섹터가 아니라 오늘 이쪽에 그 기관들이 상당히 매도를 쳐버렸네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아마 그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 아닐까.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 좀 담아두고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부분을 기관이 이제 때를 봐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대량 매도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려가 되긴 한데, 건설하고 운수창고는 아직 그 대량 매도세가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쪽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전기전자가 오늘 핫 이슈였겠다. 오늘 큰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큰 전쟁터 같은 그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건설업 운수창고는 계속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보면은 오늘 사실은 코스닥이 오히려 더 수급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오늘 그 섹터에서 많이 산 거는 오락문화 쪽입니다. 어제는 한 51억 팔았고, 그전에는 18억 매수했고 47억. 일단 근데 오늘 540억 가량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크죠. 상당히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확 넣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그 섹터를 볼 때 단순히 이런 어떤 하루 이틀치만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면 오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연속성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그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수급이 빠져나가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오늘 외국인이 산다 외국인이 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죠. 오늘 어제도 107억 들어가고 37억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간다고 아직까지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제약 쪽도 아니, 그 3일간의 어떤 순수한 어떤 이 수급을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제약이 요즘에 이제 많이 출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일단 다른 섹터에서는 볼만한 게 없네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을 보면 이제 오락문화가 핫 이슈였고, 그 다음에 제약 쪽도 이제 오히려 괜찮지만 괜찮았다. 그 다음에 코스피를 바라본다 그러면 전기전자가 오늘 완전히 전쟁터 같은 하루였다 라고 일단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의약품이나 그 다음에 건설, 우주창고는 괜찮고. 네. 그래서 괜찮은 섹터가 어느 순간 좀 마이너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오늘 하는 과감한 매도가 들어온다 해서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꾸준성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일별로 이렇게 있는 이 꾸준성이 아니라 또 전체적인 이렇게 3일 정도의 합, 그 다음에 3주 정도의 합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판단했을 때 수급이 빠져나가는구나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잘 판단을 하면서 숫자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섹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수급이 3일 이상 들어온다는 건 뭔가 마음을 잡았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 2주일에는 약간 심하게 말하면 일단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지만 3주 이상을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한다? 그것도 의미 있는 금액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봐야지만 해당 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오늘은 별다르게 리포트 자체가 의미 있는 리포트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바로 일단 지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에 이제 지금 외인 매수세로 본 어떤 관심 종목들이 이렇게 떴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매수를 했으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물론 기간에 대량 매도세는 있었지만,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좀 관심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계기가 되는데, 먼저 보면 이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왔죠. 이게 아마 400억이면 지난 3주간 거의 한 달간 들어왔던 금액 중에 최대한 큰 금액이고 최고 큰 어떤 순매수세 스튜디오 드래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밀어놓고 또 쭉쭉쭉 내리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이게 개인 투자자라서 이게 참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참 여기에서 참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심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매도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공부와 그 다음에 자기만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런 매도에 대한 어떤 원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각각 개인 투자자만의 어떤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관심 종목을 이렇게 선택했다 해서 이게 이걸 이제 사가지고 파는 것도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말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이제 오늘 확 들어왔다고 해서 또 내일 따라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또 팔아야 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것도 오늘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가 없는 가운데서 일단 셀트리온을 하긴 하는데, 일단 약간 자금 규모가 크신 분들은 셀트리온에 아마 베팅을 해도 되겠지만, 작은 분은 이런 어떤 시총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또 오늘 좀 대규모로 많이 들어왔죠. SK 하이닉스는 이제 좀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의미 있는 거 들어왔고 기간도 있고 해서 이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대차는 어떠냐? 현대차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무겁고 시총 자체가 무겁고, 그다음에 외인 주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안에 이제 주인 노릇하는 어떤 외국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눈치 보기도 하고 일단 많은 집안 싸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항공우주 계속 잘 나가네요. 현대 중공업도 잘 나가고요. 수주 모멘텀이 계속 크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아마 그 의약품 쪽 그 코스피 오늘 뭐 이쪽에 돈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쪽 한미약품 쪽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코스닥에도 계속 좋은 기업이죠.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이제 계속 뜨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어떤 많은 부분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또 조정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고점은 통과하지는, 그러니까 뚫지는 못한 상태지만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도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슈팅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조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은 이제 이런 종목을 꾸준하게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들어온다 싶으면 다시 이제 그걸 좀 조정시켜서 좀 떨궈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건 추세, 이제 완벽하게 이걸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일 때 매수 매도, 분할 매수 매도, 분할 매도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게,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S건설 뭐 수주에 대한 어떤 부분, 건설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와 함께 이제 여기 밑에 대륙 산업 있죠. 같이 봐야 돼요. 뭐 두 종목 다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뭐 좀 차트상 봤을 때 어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가치가 그 부분을 봐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GS건설이 한참 동안 이제 어텐션을 받고 있을 때 지금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세 종목 중에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해야 되겠지만 현대건설이 없다면 현대건설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요즘에 최근에 그 기간 리포트를 보면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넷마블 괜찮죠. 39억이 들어왔고 일단 꾸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LGU 플러스도 뭐 필요하신 대로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5G 관련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계속 페어로 계속 뜨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제는 대한항공이 좀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하는 걸 매일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넣었다가 뺐다가 아니면 어떤 걸 더 많이 넣었다가 어떤 걸 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오늘 간신 종목만 해서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그전, 저번 주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 계속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 캡처가 됐거든요. ST큐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이제 등단이 돼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은 기간은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저는 없는데 아마 외국인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총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새싹인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렇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 한번 또 같이 분석해서 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신라젠, 제약바이오는 계속 가야 되겠죠. 그 다음 CJ 대한통운, 로지스틱스는 계속 필요하다. 네. 근데 크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가는,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CJ 대한통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좀 약간 멀리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이제 필터링 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해봐야 한 67억 들어왔어요.
일단 기간도 같이 들어온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잡아갖고 그 다음에 시총도 그렇고 외인 지분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코스맥스, 이거도 이제 그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단 근데 일단 지금 기간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약간 같이 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로 에어스페이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뜨고 있고요. CJ 제일제강도 이제 다시 신경 많이 들어있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이제 여기 위에 맨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어텐션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군데서 어텐션을 받게 되면 두 군데다가 다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더 그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좀 더 그 집중화되어 있고 코어 밸류, 핵심 밸류에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는데 CJ ENM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시네마 쪽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이것도 이제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이상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여기에 어텐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패션이죠. 옷은 계속 입고 살아야 되니까. 상용하게 시멘트, 이게 대부 관련돼서 일단 계속 있는데, 이 상용량이가 아니라 뭐 선식량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용량애가 그 다음에 수급이 의미가 있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니까 지금 아프리카 TV는 제가 이제 리포트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떤 그 우려가 좀 많아요. 근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우려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외인들은 이걸 오히려 매수의 기도로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잠시만요. 여기에서 일단 지금 제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그 기간의 그 추천 리포트, 그 목표가 상한 추천 리포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25개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리포트가 발행된 게 이제 그러니까 요번 초, 그 다음에 중기까지는 좀 많았지만 요번에 연말에 올수록 이렇게 좀 줄었어요. 상당히 양이 줄었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크게 이제 기관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뭐 리포트는 쓰고는 있지는 않는데 쓰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이때 많이 리포트를 쓸 때도 이렇게 상당히 그 목표가 상한 리포트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번 분기에는 없습니다. 20% 이하로 다 몰려 있습니다. 20%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를 상향함에 있어서 20%를 올린다는 건 이제 크게 의미가 주기보다는 일단 그렇다라고 일단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목표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런 목표가 하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향이 계속되는 불구하고 외국인은 엄청난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기관들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국인들은 다시 이제 이게 매수의 기도로 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그 목표가에는 사실은 참고용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맞으면 그 증권사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네들도 이런 걸 쓰면서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가지 소설을 쓰면서 같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가정이 틀어지면 이게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이상 일단 이 뭐 마이너스로 들어서는 어떤 이런 그 마이너스
떨어지는 이런 어떤 목표가는 전혀 지금 발행되지 않는 거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반등되지 않을까, 내년 초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트렌드를 보는 거죠. 트렌드. 이제 뭐 그 기관들끼리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이제 세우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아프리카 TV도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TV를 한번 보죠. 아프리카 TV 총 한 7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총 7개의 리포트가 있는데 뭐 한 그러니까 2008년 18년도 중반 때 이렇게 많이 리포트 있다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이 부분이 95% 거의 100%의 상한가를, 목표가를 상향시킨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게 오늘이죠. 오늘. 여기 보면 2018년 이제 오늘이 아니고 10월 4일날 나왔네요. 10월 4일 오늘이 아니고 10월 4일날 일단 지금 그 위에 이제 리포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나오는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리포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섹터 분류 들어오는 수급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도 봐야 되고, 기업 분석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샀다 하더라도 또 매도는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꾸준한 그 분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한 부분이죠. 매수를 위한 한 부분이고, 매도를 위한 한 부분도 반드시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외인 매수세는 매수를 위해서 보는 거지만, 이 개인 매수세로 본다면 개인이 매수하는 건 제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널로 판단해서 또 저는 이 툴을 가지고 개인 매도세를 보고, 또 어떤 부분이 수급이 많이 꼬여가는지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다음 매도를 위한 시그널 중에 하나로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총 뭐 외인 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가 다 어우러질 때 어느 정도 이 확률을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만 봐서 분명히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적정 주가도 계속 이렇게 트래킹을 해야 되고, 모멘텀도 계속 따라가 줘야 되고, 이게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을 취합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뭐 그 장 자체는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올려드린 영상처럼 순환매 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홈런보다는 안타 위주의 어떤 그런 매수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성장성에 속해져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막 100% 매도하고 100% 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서 좀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그 밸런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전략과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또 충실히 응하셔가서 또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